님들, 지금 전 세계 AI 시장 판도가 뒤집히는 거 알고 있었어? 이거 월가 애들만 몰래 준비하고 있고 우리 같은 개미들만 모르고 있었어. 니킨 내가 뭔지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10분만 집중해봐. 2026년 전 세계는 온통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싸여 있었어. 뉴스 헤드라인마다 인공지능의 혁신, 놀라운 발전 속도, 그리고 끝없이 치솟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 이야기뿐이었지. 마치 모두가 꿈꾸던 유토피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는 이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자 뇌로 불리며 절대적인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지. 엔비디아는 그야말로 기술의 신, 시장의 지배자였어. 월가의 모든 투자자들, 모니터 앞에 앉은 개미 투자자들까지. 다들 엔비디아 주식을 보며 환호했어. 그들의 주가는 하늘을 뚫고 올라갈 기세였고, 모든 분석가들은 AI 황금기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입을 모아 말했지. 마치 뜨거운 여름날 태양 아래에서 모두가 축제에 취한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 하지만 니큰 달라. 나는 이 화려한 잔치의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봤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인공지능 제국의 심장에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이건 마치 고요한 호수 밑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표면 아래에서부터 거대한 변화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어. 당시 증권계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 엔비디아의 GPU가 인공지능의 핵심 부품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지. 그런데 말이야, 월가 깊숙한 곳에 몇몇 베테랑들은 알았어. 이 거대한 심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최신 GPU들은 한 대당 1000와트가 넘는 전력을 들이키면서 데이터 센터를 마치 거대한 열병을 앓는 환자처럼 뜨겁게 달궜지.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 아니 전기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었어. 문제는 또 있었어. 이 엄청난 성능을 가진 심장을 만드는 비용 역시 상상 초월이었다는 거야. 고작 몇 년 사이에 몇 배씩이나 치솟은 가격표를 보면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야. 시장 전체가 엔비디아라는 단 하나의 심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건 거대한 공급망 리스크를 의미했거든. 마치 모든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놓은 듯한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 만약 그 바구니가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인공지능 생태계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질 수 있었다는 걸. 진짜 큰손들은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말이야. 모두가 엔비디아만 바라볼 때 구글은 조용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마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무기를 갈고 닦는 전사처럼 말이지. 그게 바로 TPU라는 녀석이야. 구글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 당시만 해도 엔비디아의 GPU만큼 화려하게 주목받지는 못했어. 사람들은 그냥 구글이 자기네 쓸 거 만드는구나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지. 하지만 구글의 진정한 속내는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것이었어. 그들은 엔비디아 GPU보다 전력 효율이 무려 2배 이상 좋고 제조 비용도 최대 80%나 저렴한 인공지능 칩을 만들고 있었거든. 특히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추론하는, 즉 추론 작업에서는 엔비디아가 자랑하던 GPU보다 구글의 TPU가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보여줬어. 이건 마치 겉으로는 느려 보이지만 한 방이 엄청나게 강력한 묵직한 카운터펀치를 준비하는 것과 같았지. 구글은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판도를 뒤집을 비밀 병기를 키워나가고 있었던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결국 심장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거든. 엔비디아는 독점적인 지위로 전 세계 인공지능 심장을 거의 움켜쥐고 있었어. 하지만 독점은 언제나 불안정한 법이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공급망 전체에 리스크를 키우지. 월가의 똑똑한 사람들은 이 지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 엔비디아 심장만으로는 이 거대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지속할 수 없다. 언젠가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속삭임이 점차 증폭되고 있었지. 이들은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심장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 그리고 그 대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존재가 바로 구글이었던 거야. 구글은 단지 싸고 효율적인 칩을 만드는 걸 넘어 아예 포스트 엔비디아 시대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던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4대 그룹 총수들도 초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강모 회장들 말이야. 그들도 알았지. 인공지능 시대의 파도는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다는 걸. 기존의 공급망에만 안주하다가는 언젠가 도태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특히 반도체와 미래 기술에 대한 그들의 오랜 경험은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이 단순히 작은 틈이 아니라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라는 걸 직감하게 했을 거야. 그들의 모니터 앞에서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그 뒤편의 그림자를 쫓고 있었어.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전략, 새로운 심장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을 거야. 그렇게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이 겉으로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또 다른 축을 찾아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어. 엔비디아에 대한 견제, 그리고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말이야. 이런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 속에서 2026년 4월의 어느 날 구글의 인공지능 사령관 허사비스가 조용히 한국 땅을 밟았던 거야. 단순한 비즈니스 방문이라고 뉴스에선 떠들었지만 월가의 진짜 플레이어들은 이 순간이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균열을 한 번에 터뜨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 구글이 한국의 4대 그룹 총수들을 한 명씩 따로 만난 이유, 그리고 그들이 속삭였던 은밀한 제안의 핵심은 말이야. 바로 우리가 엔비디아의 대안을 만들 테니 당신들이 그 심장이 될 메모리를 공급해달라는 거대한 공급망 안보 결탁이었다는 걸. 모두가 간과했던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파국의 전조를. 그렇게 월가의 진짜 승자들은 감지하고 있었어. 구글의 인공지능 사령관 허사비스가 한국 땅을 밟았던 그날, 대한민국 재계의 4대 총수들은 각자의 집무실에서 숨막히는 침묵 속에 놓여 있었어. 뉴스에서는 그저 평범한 글로벌 기업의 고위 임원 방문이라고 가볍게 다뤘지만 월가 깊은 곳을 꿰뚫어 보던 진짜 큰 손들은 이 만남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거대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걸 이미 감지하고 있었지. 구글은 허사비스를 통해 총수들에게 비밀스럽고도 대담한 제안을 던졌어. 우리가 엔비디아의 대안이 될 새로운 인공지능 심장을 만들 테니 당신들이 그 심장에 생명을 불어넣을 고성능 메모리를 전적으로 공급해달라. 이 한마디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던 인공지능 시대의 판도를 근본부터 뒤흔들 엄청난 폭탄 선언이었지. 당시 엔비디아 GPU의 전력 소모량은 상상을 초월했어. 최신 모델 하나가 수천 와트의 전기를 빨아들이며 데이터 센터를 거대한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궜지. 마치 지독한 열병을 앓는 거인처럼 말이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끝없이 치솟는 전기료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냉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엔비디아 GPU 한 대 가격은 이미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에 육박하는 수준이었고 이 막대한 비용 부담은 인공지능 혁명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었어. 구글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어. 그들이 개발 중인 TPU, 즉 텐서 처리 장치는 엔비디아 GPU보다 훨씬 적은 전력으로도 비슷한 성능, 특히 인공지능 추론 작업에서는 압도적인 효율을 자랑했거든. 구글은 더 이상 엔비디아라는 단일 공급자의 독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의 손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자 했던 거야. 그들의 야망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독립선언이었어. 하지만 구글의 TPU 심장도 한국 기업들의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뛸 수 없었어.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때문이었지. HBM은 인공지능 칩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돕는 핵심 부품으로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와 같아. 당시 이 HBM 시장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어. 구글은 이 한국 기업들의 손에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가 달렸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지.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강모 회장은 각자의 방식으로 구글의 제안을 곱씹었어.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한 셈법으로 가득 찼겠지. 엔비디아는
현재의 왕이야. 거대한 매출과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확실한 파트너였어. 하지만 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법. 구글의 제안은 미래의 왕좌를 노리는 새로운 세력과의 동맹이었어.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다툼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릴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이었던 거야. 이재용 회장은 삼성의 반도체 공장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을 떠올렸을 거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오랜 강자로서 엔비디아와 같은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그의 숙명이었지. 최태원 회장의 SK하이닉스 역시 HBM 기술의 선두주자였어. 구글과의 협력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고민은 비단 기업의 이익만은 아니었어. 만약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 GPU를 뛰어넘는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어. 반대로 구글의 전략이 실패한다면 기존 고객을 잃고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 총수들은 눈을 감고 미래를 상상했을 거야. 먼 미래의 역사책에 이 순간이 어떻게 기록될지, 대한민국의 운명이 자신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을 거야. 그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또 통찰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았어. 엔비디아 중심의 독점적 생태계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술 독립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밤늦도록 이어진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결단이 서서히 응고되고 있었어. 구글의 은밀한 제안은 단순한 사업 협력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의 패권을 재편하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야. 한국의 총수들은 그 신호탄 앞에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어. 대한민국 재계 총수들의 고뇌는 깊은 밤을 넘어 새벽까지 이어졌어. 숨막히는 정막 속에 이재용 회장은 삼성의 미래를,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의 운명을,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의 기술 전환을, 그리고 구강모 회장은 LG의 새로운 도약을 가슴에 품고 있었지. 각자의 집무실에서 혹은 비밀리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그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판도를 바꿀 구글의 제안을 수십 번도 더 곱씹었을 거야. 엔비디아는 현재의 패왕이었어. 그 견고한 성벽을 허물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막대한 용기와 계산된 위험을 필요로 했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미래라는 단어에 매료되어 있었어. 엔비디아의 GPU 독점 구조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날카로운 통찰. 그리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고작 몇 년 사이에 상상 이상의 속도로 진화할 것이라는 확신 말이야. 누군가는 눈앞에 안정적인 수익을 택할 때 진짜 선구자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기회를 쫓는 법이잖아. 총수들은 한국 반도체 기술의 잠재력을 믿었어.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HBM 기술은 구글의 TPU를 움직일 유일한 심장이었으니까. 마침내 길고 긴 고뇌의 밤이 지나고 그들은 한자리에 모였어.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합의에 이르렀는지 세상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도전과 자신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들은 구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니었지.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산에 맞서 인공지능 패권 지도를 새로 그릴 구글 한국 동맹의 첫 페이지가 바로 그 순간 작성된 거야. 구글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어. 허사비스는 한국을 떠나자마자 실리콘밸리 본사로 돌아가 구글의 핵심 개발팀을 소집했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지. 삼성과 SK하이닉스 역시 전례 없는 속도로 움직였어. HBM 생산 라인은 밤낮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엔지니어들은 구글의 TPU에 최적화된 새로운 HBM 설계와 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기술적 난관이 있었지만 그들은 구글과의 약속 그리고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 하나로 버텨냈어. 모든 것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어. 구글과 한국 기업들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엔비디아의 견제는 물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계약서 한 장 한 장에는 최고 수준의 기밀 유지 조항이 명시되었고 관련 인력은 극도로 제한되었어. 일반 직원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HBM이 정확히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납품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지.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세상은 그저 평온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대륙을 움직일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완벽한 비밀은 없잖아. 월가의 예리한 눈과 정보기관의 촉수는 이미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어. 구글의 갑작스러운 TPU 개발 가속화, 그리고 한국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특정 고성능 HBM 라인 생산량 증가. 이런 파편적인 정보들이 모여 하나의 불길한 그림자를 형성하기 시작했지. 특히 엔비디아 본사에서는 이상 신호를 포착했어. 자신들의 핵심 고객인 한국 기업들이 구글과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첩보가 조금씩 새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집무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단순한 협업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차 구글의 야심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물론 젠슨 황은 여전히 여유를 잃지 않았어. 엔비디아가 쌓아올린 GPU 생태계는 너무나 견고했고 수많은 개발자와 기업들이 그 위에 서 있었으니까. 하지만 구글의 TPU가 한국의 HBM을 만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었어.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수많은 기술 강자들이 새로운 도전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례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야. 이 시기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았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한국의 위치를 누구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지. 구글과의 협력이 단순히 기업 간의 거래를 넘어 국가적인 전략자산 확보의 문제라는 것을 말이야. 비록 정부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지는 않았지만 한국 기업들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교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거야. 마치 거대한 함선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 선장을 믿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항만 관계자들처럼 말이야. 그렇게 구글의 TPU와 한국의 HBM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엮여가기 시작했어. 실리콘밸리의 구글 연구소에서 개발되는 최첨단 인공지능 칩과 대한민국 공장의 땀방울로 만들어지는 고성능 메모리. 이 둘의 결합은 단순한 기술적 시너지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고 있었지. 엔비디아는 아직 이 폭풍의 크기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제국에 들이운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 니큰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 기술 패권을 둘러싼 문명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해. 다음 이야기에서는 엔비디아가 이 새로운 동맹에 어떻게 반응하고 이들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지 들려줄게.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거대한 빙산의 움직임은 마침내 수면 위로 치솟아 오르며 그 위를 덮고 있던 평온한 바다를 갈라놓고 말았어. 구글과 한국 기업들의 동맹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난 순간 월가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지. 엔비디아의 견고했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야.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어. 인공지능의 황제라 불리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급락했고 그와 함께 무한한 성장을 꿈꾸던 수많은 기술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출렁였어. 마치 거대한 해일에 휩쓸린 배들처럼 말이야. 뜨거웠던 광풍, 그 환상적인 상승장은 순식간에 차가운 현실로 변모했지. 한때 엔비디아 주식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던 이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텅 빈 차트를 응시했어. 가지 끝 없이 오를 줄 알았다. 이번엔 다를 줄 알았다는 자기 위안은 잔혹한 시장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전설처럼 회자되던 젊은 부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빚더미에 앉은 영끌족이라는 비극적인 현실로 바뀌었지. 그들의 눈빛에는 한때의 희망과 기대가 아닌 깊은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을 거야.
스마트폰 화면 속 빨갛게 타오르던 주가 그래프는 이제 잿빛으로 변해버렸고 그들이 꿈꿨던 미래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 뉴욕 증권거래소의 넓은 홀은 한때 열기로 가득 찼던 거대한 경기장 같았어. 광분한 투자자들이 서로를 밀치며 주문을 외치고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벨 소리는 탐욕과 희망의 교향곡을 연주했지. 하지만 이제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 거대한 모니터에는 끝없이 곤두박질치는 지수와 주가만이 냉정하게 깜빡이고 있었을 뿐이야. 공허한 공간을 채우는 건 스산한 정적과 간간히 들려오는 탄식 소리뿐이었지. 마치 축제가 끝난 뒤 버려진 놀이공원처럼 한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잔해만이 씁쓸하게 남아있었어. 시장의 냉혹한 원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작동해왔어. 과열된 탐욕 뒤에는 언제나 차가운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 기업 간의 경쟁이나 특정 주식의 등락으로 끝나지 않았어. 전 세계 경제 지도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새롭게 그려졌지. 엔비디아는 더 이상 독점적인 패왕이 아니었어. 구글의 TPU와 한국의 HBM 동맹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 흐름에 합류하며 탈 엔비디아 현상이 가속화되었어.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복잡하고 다각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지. 한국은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지만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야. 우리는 이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시장은 결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진리, 어느 한 기업이나 기술이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맹목적인 탐욕이 결국 어떤 비극을 낳는지 말이야. 한때의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미래를 꿰뚫어 본다는 오만함은 결국 시장의 준엄한 심판 앞에 무릎 꿇고 말았어.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어. 지금 우리가 이건 다를 거야 라고 믿는 자산들, 끝없이 오를 것이라 확신하는 기술들, 과연 그것들은 시장의 다음 파도 속에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늘 새로운 질서가 들어섰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꿈과 희망이 좌초되었어. 다음 시대의 승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될지, 니큰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던지고 싶어.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선 이 땅의 경제 시스템은 과연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의 자산은 과연 안전한 걸까?